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편지입니다. 오늘은 김이나 작가님의 나를 숨쉬게 하는 보통의 언어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내 감정의 속성. 분명한 경계선이 없어 혼돈스러운 감정들이 있다.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다. 좋아하는 마음에 확실히 매듭이 지어져서 결단코 사랑이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대개의 사랑은 좋아함에서 싹트므로 그렇게 방심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사랑하는 게 좋아하는 것의 상위 감정이라고 믿어왔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이 두 감정이 각기 다르게 소중하게 느껴졌다. 더 솔직히 말하면 좋아한다는 감정이 더 반갑다.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만나면 반가운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헤어져 있는 어느 때 못 견디게 보고 싶다면 사랑일 확률이 높다. 연인 사이의 사랑의 속성 중 하나는 그리움이다. 그리움이라는 건 빈 곳이 느껴진다는 것. 다시 말해 이곳이 당신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지만 어쩔 수 없이 소유하고 싶어지는 얄궂은 마음이 사랑이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반대로 조건이 없다. 혼자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 한편이 시큰해지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다. 해가 좋은 날 널려진 빨래가 된 것처럼 뽀송뽀송 유쾌한 기분만 줄 수 있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유일무이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다수일 수 있다. 아마도 이 차이가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덜 특별하다는 오해의 원천일 수 있겠다. 내가 좋다는 마음을 귀하게 보는 데는 이 감정이 가진 실시간성과 일상적임에 있다. 우리가 좋다는 말을 언제 하는지 떠올려 보면 실시간성이라는 말이 무언지 이해가 갈 것이다. 친구랑 공원에 앉아 기분 좋은 바람을 맞을 때, 마음에 쏙 드는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다 문득 뱉게 되는 말, 좋다. 사랑하는 마음은 나를 붕 뜨게 하기도 한없이 추락하게 하기도 하는 역동성을 띤 반면 좋아하는 마음은 온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리게 해주는 안전성이 있다. 사랑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에 부등호를 붙일 생각은 없다. 이 둘은 맞닿아 있는 듯 완벽하게 다른 세계를 빚어내는 감정이며 그저 좋아한다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지 잊지 않길 바랄 뿐이다. 우린 모두 불완전한 인간. 우리는 서로를 실망시키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디오를 막 시작했을 즈음 무심결에 했단 말이다. 이샛별 작가가 이 말이 마음에 남았는지 라디오 프로그램 SNS 계정에 글귀로 남겼는데 내가 앞으로 청취자들과 꽤나 깊은 관계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말이라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나는, 아니 우리는 모두 사회성이란 것을 갖추게 되었고 그것은 아주 가깝지 않은 누군가에게 달처럼 존재할 줄 아는 능력을 포함한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단면을 보여줄 줄 안다는 말이다. 한 끗 차이로 예의, 사교성, 가식을 넘나드는 기술이겠다. 나는 밖으로 비춰지는 모습으로는 상당히 외향적이고 친화력이 좋다. 그래서 안다. 한눈에 그래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대인관계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만큼 어려울 거란 사실을. 그런 이들은 불편하거나 어색한 공기를 견디지 못해 초면에 오히려 광대를 자처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말은 완벽히 상대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나 하나만 놓고 보자면 나는 완벽하다. 잘난 부분 딱 그만큼의 못난 부분을 갖춘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사람이다. 비틀어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오는 독특한 시각과 표현력이 있다. 모나게 튀어나온 못된 심술도 있고 그 반대편엔 튀어나온 만큼 쑥 패여서 무언가를 담아내는 포용력이 있다. 대부분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게 서로 등을 지는 형태라 떼어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 예민함과 섬세함, 둔함과 털털함처럼 어디에나 맞는 퍼즐 조각이 없듯 이렇게 각자의 모양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완벽하지 않다. 이 당연한 사실을 쌓여만 가는 사회성 때문에 종종 잊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단면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았을 때 종종 실망이라는 것을 한다. 실망이라 함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상한 마음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상한 마음이 아니라 바라던 일이다. 실망은 결국 상대로 인해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다. 무언가를 바란, 기대를 한 또는 속단하고 추측한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고유의 모양으로 존재하는데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그렇다. 나의 경험치와 취향, 태생적 기질 등이 빚어낸 지극히 사적인 시선으로 서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대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늠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자 낭만이니까. 그게 없이 어찌 사랑에 빠지거나 연민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기대의 반대 의미는 무엇일까? 오해, 편견쯤 되겠다. 둘 다 사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지만 기대에는 애정이 그 시작점에 관여를 하고 오해와 편견에는 그에 반대되는 감정이 관여했다는 차이만 있다. 때로 기대는 실망을 낳고 오해나 편견이 호감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오래된 관계는 이 두 감정이 교차 반복되다가 찾은 평균점 같은 것이 아닐까. 내가 오래오래 지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저 말이었던 것 같다. 실망시키는데 두려움이 없기를 바란다는. 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높은 확률로 당신을 실망시킬 테지만 우리 평균점을 찾아가 보지 않겠냐는 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인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 소수와의 관계는 견고한 것이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서는 나는 누군가와 진실로 가까울 자신이 없다. 우리 마음껏 실망하자. 그리고 자유롭게 도랑거리자. 대충 미움받고 확실하게 사랑받을 것.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공전의 히트를 친 해가 있었다. 내용을 떠나서 일단 제목만으로 사람 마음을 번쩍 깨우는 책이었다. 미움과 용기라는 단어의 조합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 걸 보면 미움받는다는 게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아무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다. 설령 대중적으로 그런 사람이 존재할지언정 측근들 사이에서 차라리 험담이 떠돈다면 그건 다행이다. 한 명의 사람이 누구를 대하든 매끄럽다면 그 사람은 흡사 존재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거니까. 그걸 아무리 알고 알아도 미움은 어릴 때 꼭 먹어야 된다고 엄마가 얹어주던 맛없는 반찬처럼 삼키기가 싫다. 10명의 사람 중 2~3명에게서 미움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게 100명, 1000명이 넘어가면 두렵다. 퍼센티지로는 동률이어도 숫자로 세어지는 마음이 미움이다. 살면서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어느 순간 이에 대한 선택을 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긴 대로 살아야겠다는 것 말이다. 방송을 하면서부턴 더더욱 그랬다. 어쩔 수 없이 호불호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일을 시작한 이상 내 방향성은 더 명확해졌다. 그건 바로 대충 미움받고 확실하게 사랑받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내게 갖는 부정적인 감정은 차라리 당연하다. 사람은 서로를 각자의 주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앵글에서 모두에게 완벽한 피사체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그건 지옥의 시작일 테다. 대신 생긴 대로 살아가다 걸음망에 걸러지는 내 사람들은 사금처럼 귀하다. 내가 라디오 DJ를 꿈꿨던 이유도 라디오는 카메라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함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듣다가 별로라 채널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존재하겠지만 꾸준히 함께 해주는 사람들은 나의 삐뚤빼뚤한 모양을 보고도 같이 웃어주는 사람들이다. 방송인 동시에 이럴 수 있는 곳은 라디오가 유일한 것 같다. 대충 미움받고 확실하게 사랑받자. 미움받을 용기까지는 없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나의 인생관이다.